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문명의 발생 요소입니다. 자, 문명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주제를 통해서 다뤄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이제 문명이라는 용어가 나왔답니다. 자, 문명이 어떤 뜻일까요? 일단 문명이 영어로 말하면 civilization이죠. 이해만 해주세요. civilization이 갖고 있는 뜻은 이제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건데요. 결국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가 문명이라고 지칭을 할 때는 그 이전 사회보다 훨씬 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나아졌을 때, 발전했을 때를 문명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문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했죠. 신석기 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농사의 기술이 발달하게 된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돼요. 농업의 생산량 증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니, 자,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과 남보다는 조금 기술이 떨어져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의 격차가 발생을 하겠죠. 이것은 사회적인 분화를 야기시키는데요. 빈부 격차를 야기시키기도 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자, 농업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강가 유역에 모여 살기 시작한답니다. 자, 강가 유역에 모여 살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관계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관계시설이라는 거는 강가에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이야기하는데요. 농사 질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혼자서 이 관계시설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 관계시설이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도시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을 발생하게 되는 발돋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명이 발생하는 시기에서는 도구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구석기나 신석기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석기였죠. 돌이었다고요. 그러나 문명이 발생하는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금속재 도구로 바꾸어진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청동기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청동기 사용이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청동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에 어떤 변화를 나타나게 하였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청동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청동 무기를 만들어요. 청동 무기, 뭐 예를 들어서 청동검, 청동창 이런 것들 만들어서요. 뭐하죠? 각기 정복 전쟁을 합니다.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자, 정복을 한 사람은 지배자가 되겠고요. 힘이 없어서 다른 민족의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 피지배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도 뭐가 나타나죠? 계급이 분화하죠. 빈부격차 때문에도 계급이 분화했지만 이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급이 발생을 하는군요.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계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도시라는 곳 속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죠. 라는 포인트 잡을 수가 있죠. 그럼 봐봐. 높은 사람은 도시 속에서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을 다스려야 한답니다. 지배가 편리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낸 사람, 안 낸 사람 구별할 수도 있고요. 행정구역에 대한 내용들도 문자를 통해서 기록했을 때 훨씬 더 통치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문자의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문명이 발생하는 그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문명 발생과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들은요. 문명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 좀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문자라는 거 필요하지요. 도시 필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바로 문명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요. 청동기 사용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다음으로는 우리 그 문자의 사용과 함께 역사의 시대와 선사의 시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시기는 역사 시기, 어떤 시기는 선사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은 바로 문자의 유무입니다. 문자가 있니, 문자가 없니에 따라서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문자가 있습니다. 기록이 가능하죠. 기록은 뭐죠? 역글역 기록사, 역사 시대 아닌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문자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를 구석기와 신석기 문자 없었거든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선사시대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그 시대의 역사는요.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지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라는 포인트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핵심 정리로 문명 발생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문명 발생의 3대 요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명이 발생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문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청동기 사용이죠.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문자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하게 되고요. 계급이 분화하게 되죠. 따라서 두 번째 문명 발생의 요소는 계급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계급이 만들어진 사회가 바로 문명이 발달한 사회고요. 마지막으로 통치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죠? 잘했습니다. 문자죠.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발생된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불러요? 선사시대입니까? 역사시대입니까? 역사시대죠. 이때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역사와 선사시대를 구별하는 기준.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시험에 한 문제 꼭 출제가 되거든요.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이 됩니까? 그렇죠. 문자가 있니, 문자가 없니에 따라서 역사시대 문자 있죠. 선사시대 문자 없죠. 구별할 수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특히 문명의 발생 3대 요소, 청동기, 계급, 문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정리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번입니다. 문명 발생의 3가지 요소. 여러분들 모두 다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뭔가요? 도구로는 청동기를 사용했죠?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그렇죠. 청동기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요. 마지막 통치의 활용을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하겠죠?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2번 문제 가봅시다. 무엇의 유무에 따라 뭐죠? 문자죠. 문자 사용이 있니, 그러니까 문자에 있니 없니에 따라서 문자가 없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나요? 선사시대라고 부르지요. 문자가 있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역사시대죠. 아우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채워볼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